여러분, 지금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심장부인 타이완에서 지금 믿을 수 없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런던의 유력 국제관계학회 베이징 대학 출신 칭화대 교수인 리우 밍 박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중국의 경제적으로 예속되었다. 타이완 GDP의 30%가 중국 IT 기업이 내는 세금이며 이는 평화적 통합의 전주곡이다. 그의 주장은 서방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소프트 파워 대신 돈의 힘으로 타이완을 삼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난 25년간 중앙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 인류학을 연구해 온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프레드릭 베르나르 교수는 정반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타이베이의 심장부를 직접 발로 뛰며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공세도 오랜 지배국이었던 일본의 문화적 영향도 아닌 제3의 강력한 힘이 타이완의 미래를 은밀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교수가 타이베이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겉보기에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먼딩 거리의 간판은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가득했고 젊은이들은 일본풍 패션을 즐겼습니다. 타이베이 국립대 학생들은 일본어 원서를 들고 다녔죠. 하지만 해가 지고 난 뒤 타이베이의 진짜 심장 박동은 다른 곳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번화가의 뒷골목. 과거 일본식 라멘 가게와 낡은 만화방이 폐쇄된 자리에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천국, 서울점 치킨, 호프, 강남스타일. 베르나르 교수가 한 노래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명 남짓한 타이완 청년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일본 J-팝도 중국의 만찬도 아닌 방탄소년단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떼창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기는 마치 서울 홍대 한복판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문화에 젖어 있던 타이완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노래를 부르며 한국의 꿈을 꾸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죠. 칭기스칸이 칼로 제국을 세웠다면 한국은 노래로 타이완 청년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침략 없는 경제문화 통합, 그 놀라운 7일간의 기록.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는 타이베이 국립대학교 주변의 번화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교문 바로 앞에 사설 학원 거리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일본어 학원과 서양식 비즈니스 스쿨이 즐비했던 자리는 이제 명품 한국어 학원, 토픽 만점 보장반 등의 한국어 전문 학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 대형 한국어 학원 접수처에 붙은 공고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학기 대기 인원 450명, 예상 대기 기간 4개월. 접수처 직원은 피로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만 투자 확대, 소식 이후로 수강생이 2배로 늘었습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현직 엔지니어와 샐러리맨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야간반에 몰려듭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5급은 이제 타이베이 국립대 의대 합격보다 더 어렵습니다. 교수는 근처 한국식 카페 봄날에서 타이완의 미래 세대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린 샤오메이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일본 문화는 어렸을 때 보는 만화 같은 거예요. 예쁘고 귀엽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요. 치열한 경쟁, 불공정한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의 도전. 특히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는 우리에게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중국 드라마는 황제나 궁궐 이야기뿐이라 우리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천롱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꿨지만 이제는 한국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꿈꿉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미국만큼 빠르고 일본처럼 느리지 않아요. 게다가 한국 회사들은 저희 같은 외국인에게도 능력만 있으면 공정한 기회를 줍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곧 글로벌 스탠다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동경이 현실적인 경제적 요인으로 바뀌는 과정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는 대만 최대의 IT 인력 채용 포털의 데이터를 입수했습니다. 중국계 IT 기업 평균 월급 NTD 8만 5천. 일본계 반도체 소재 기업 평균 월급 NTD 9만.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대기업 삼성, LG, SK 하이닉스 등 대만 지사 초임 평균 월급은 NTD 15만에 달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현지 기업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교수는 장밍웨이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회사에서는 승진의 한계가 있었고 월급 인상도 더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청 직원으로 대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하지만 한국 회사에 한국어로 지원하자마자 제 연봉은 2배로 뛰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회사는 성과주의가 확실합니다. 저의 능력을 인정받고 야근 수당이나 보너스도 계약서대로 정확하게 지급합니다. 중국 회사처럼 월급을 미루거나 일본 회사처럼 연공 서열에 갇히는 일이 없습니다. 장 엔지니어는 덧붙였습니다. 지금 타이완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자식이 한국어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정설입니다. 한국 회사에 취직하면 단순한 고소득을 넘어 정년 보장, 해외 연수, 가족 의료, 보험 등 타이완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 자격증은 이제 타이완 청년들의 유일한 신분 상승 통로가 된 것입니다. 교수가 방문한 타이베이 최대 서점의 외국어 코너에서도 이 현상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때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했던 일본어 학습 코너는 이제 가장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완성, 30일 만에 끝내는 한국 비즈니스 회화 등의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서점 직원은 말했습니다. 한국어 교재는 입고되는 족족 품절됩니다. 하지만 일본어 교재는 5년째 재고가 쌓여 창고가 포화 상태입니다. 베르나르 교수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타이베이. 문화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생존 전략이자 새로운 가치관이다. K-드라마가 타이완 청년들에게 도전과 성공의 가치를 심어주었고 한국 기업들이 그들의 열정에 2배의 월급으로 보답하고 있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고 돈이 그 마음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경제적 흐름 뒤에는 더욱 냉혹한 현실, 바로 지정학적 생존의 문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반도체 전쟁에서 왜 TSMC는 일본의 끈끈한 전통 대신 한국과의 비밀 동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베르나르 교수는 타이완의 경제가 단순한 유행이나 고임금 때문에 한국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냉혹한 지정학적 생존 전략, 바로 반도체 연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타이완의 심장은 TSMC입니다. 그리고 TSMC는 최근 중국의 위협을 피해 생산시설을 일본, 미국 등으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 교수가 국립대 경제학과 리 지아첸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수한 비밀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리 교수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겉으로는 일본과의 관계가 뜨거워 보이죠. 하지만 첨단 반도체 공정, 특히 EUV 노광 공정에 필요한 핵심 화학 소재와 고부가 장비 부품은 여전히 일본이 아닌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 협력사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특수 레지스트 및 고순도 가스 없이는 TSMC의 3나노 이하 최첨단 라인은 단 48시간도 가동될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TSMC의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에 투입되는 핵심 소재와 공정, 기술 지원 인력의 65%가 한국 자본과 한국인 기술자에게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비중을 압도하는 수치였습니다. 리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미래, 즉 TSMC의 생존은 이미 한국과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 시설 투자 유치의 파트너일 뿐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 동맹은 오직 한국뿐입니다. 경제적 유대 관계는 지정학적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타이완은 14억 중국이라는 거대한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섬에게는 믿을 수 있는 제3의 방패가 절실했습니다. 교수는 타이완 외교부 고위 관계자 린 예나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린 차관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압박에 시달릴 때마다 일본이나 미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항상 주저합니다. 그들은 자국민 보호를 우선할 뿐 타이완을 최전방의 방패로만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고 협력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국이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린 차관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으면서도 안보 문제에서는 중국의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강국입니다. 린 차관보는 극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현재 한국과의 안보 협력 로드맵을 은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단순한 무역 협력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 기지 설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과의 전통적인 군사 협력을 넘어서는 운명적 동맹의 신호였습니다. 타이완은 더 이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숨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안보적 유대로 확장하여 지정학적 활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르나르 교수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10월 19일 타이베이 국방부 타이완의 선택은 냉철하고 전략적이었다. 일본 문화에 대한 향수는 현실의 위협을 막아주지 못한다. TSMC의 생존이 한국 기술에 달려있고 국가의 안보가 한국의 방패에 기대야 한다면 타이완은 자발적으로 한국 경제, 안보권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침략이 아니다. 19세기 식민주의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21세기 아시아의 새로운 생존 모델이다. 문화가 마음을 열었고 경제가 생존을 보장했으며 이제 지정학이 미래의 길을 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향하는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2045년 타이완과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세계 앞에 서게 될까요? 7일간의 타이완 답사를 마친 베르나르 교수는 울란바토르와 마찬가지로 타이베이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이 프랑스 인류학자가 내릴 최종 결론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교수는 청중을 향해 힘주어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타이완에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도 강대국의 침략도 아닙니다. 이것은 340만 타이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21세기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적 통합 모델입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3세기 몽골의 징기스칸은 칼과 활로 세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20세기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타이완을 식민 지배했습니다. 강대국의 역사는 항상 폭력과 지배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단 한 명의 군인도 단 한 척의 군함도 타이완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한 일은 오직 타이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가장 공정하고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그는 그가 수집한 최종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타이완 청년층의 78%가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꼽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의 65%가 한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타이완 GDP의 40%가 한국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세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리우 민 교수가 주장했던 중국의 비중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교수는 타이완 교육부의 비공개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타이완은 203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가 아닌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합니다. 2035년 대학 입시에는 토픽 5급 이상 취득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2045년 타이완 30세 이하 국민의 90%가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어가 제2공용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교수는 자신의 최종 예측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45년 한 타이완 운명 공동체 시나리오 2035년 한 타이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전 철폐 2040년 한국 기업의 타이완 고용 비중이 전체 노동 인구의 30% 초과 2045년 한 타이완 경제연방 이카노믹 페더레이션 공식 출범 법적 주권은 유지하되 단일 시장, 노동력 완전 자유이동, 공통 반도체 안보 정책을 공유하는 형태. 이는 유럽연합 EU보다 더 깊은 수준의 경제적 통합입니다. 한 타이완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정체성을 잃는 것 아닐까요? 일본 식민 통치 때는 일본어가 강요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타이완 문화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베르나르 교수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21세기에는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더 강력합니다. 타이완어를 사랑하면서 한국어를 통해 글로벌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는 강요된 정체성 상실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풍요로운 이중 정체성의 획득입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외교부의 린 차관보는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정부 내부에서도 2045년 경제 연방 구상은 이미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이 구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68%입니다. 2030년에는 85%를 돌파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구를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베르나르 교수는 파리행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2045년 한국 타이완 통합은 불가피하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폭력이나 강요 없이 오직 문화적 매력과 경제적 공정함, 그리고 지정학적 신뢰라는 소프트 파워만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결합이다. 일본은 힘을 잃었고 중국은 공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더 많은 세계인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K화의 위상을 높이는 힘이 됩니다.